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 특집 분석으로 대통령이 계속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여러 번 언급한 게 좌파 사법 카르텔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좌파 사법 카르텔에서 우리 법치주의가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유린되고 있는 이걸 직접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한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게 어떤 세력을 말하느냐? 이걸 제가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봐요. 좌파 사법 카르텔이 크게 보면 좌파 판사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민변이 있어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크게 좌파 사법 카르텔의 양대 조직은 우리법 연구회하고 그다음에 민변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일부 검찰 중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로 좀 좌파 성향이 있죠. 검찰이라는 것도 일사불란하게 다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우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부 학생 운동권 중에도 검찰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양대 축은 우리법 연구회, 그 다음에 민변, 그리고 일부 좌파 검사들도 있습니다. 검사들도. 세 가지로 카르텔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법 연구회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특집도 했잖아요. 우리법 연구회는 87년 헌법 이후에 민변하고 거의 동시에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판사들하고 변호사들이 같이 몇십 명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판사들만 들어와 있죠. 거기에 핵심 창립 멤버가 누구다? 이광범입니다. 이광범은 LKB 대표로 지금 탄핵 소추인단의 대표예요. 우리법 연구회 하고 후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두 개인데요. 우리법 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거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 김명수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준 거죠. 대법원장을. 김명수. 그 다음에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에요. 문영배. 그 다음에 정계선도 회장입니다. 왜? 유명한 운동권이니까. 그것도 헌법재판관이죠. 정계선. 그 다음에 마은혁, 마성영. 그 다음에 이번에 영장 체포영 때 말도 안 되는 이순영. 이런 수많은 좌파 판사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래가게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가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아니 우리법을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게 우리나라 법인데 그러니까 북한법 연구회인데 북한법이라는 말 못 쓰니까 우리 조국 우리법 연구회 이게 좌파 서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탄핵 소추인단에 우리법 연구회 다 있지. 그 다음에 헌재에도 지금 이게 몇 명이냐고. 이번에 영장도 전북에 있잖아. 거기에 오동훈도 판사 출신이잖아. 그게 다 우리법 연구회예요. 거기에 오동훈이가 정계선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변호인 이성엽 있잖아. 이성엽 판사. 한솥밥을 5, 6년 먹었다잖아요. 전북에 이번에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한 모든 핵심들이 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나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초대 핵심 창립 멤버 이광범, 그 다음에 문영배, 정계선, 그 다음에 오동훈, 그 다음에 이순영, 마은혁, 마성영, 전북의 우리법 연구회 아닙니까? 이런
불법 사조직이 판사가 전부 윤 대통령 구속에 직접 역할을 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고. 심각한 게 왜 어떻게 이런 좌파들마다 배당이 됐냐고. 왜 이리 될까요? 그게 민주당이 전부 이게 이런 좌파 판사들을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에 2명을 헌재 재판관으로 마은혁, 정재선이를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땡겨준단 말이에요.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이렇게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우리법 연구 출신을 우대해서 대법원장 시키고 김명수나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사조직이 되는데 이걸 혁파해야 됩니다. 옛날에 군대도 하나회가 있었잖아요. 하나회. 근데 YS가 하나회 없었잖아요. 김영삼 YS가. 근데 아니 판사가 이런 사조직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거 우리법 연구에도 이게 국제인권법 연구에도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변이에요. 민변은요 대통령만 2명 배출했잖아요. 민변은 노무현이가 이게 창립 멤버입니다. 노무현이가. 그러니까 문재인도 민변 출신이 2명이나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지금 우리법 연구에는 한 몇 명 된다? 제가 보기에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핵심들이 이게 400~500명이 우리법 연구에다 판사가 한 3,500명 되면 그 중에 15%에서 20%가 벌써 좌파 판사다.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니까 이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요, 민변은 이제 어떤 조직이냐? 민변은 자기들에게 홈페이지 가보세요. 민변이요. 처음에 87년 이후에 88년 5월 28일 날 설립됐어요. 민변이 88년 5월 28일 날 50만 명의 변호사들이 우리가 설립했다고 자기도 홈페이지에 그려놨어요. 50만 명으로. 거기에 핵심 멤버가 창립 멤버 하나가 노무현 대말이 노무현.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몇 명이다? 지금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 변호사가요. 총 한 36,000이랍니다. 36,000. 그중에 등록 변호사가 3만 명이다. 이제 로스쿨이 2,000명씩 나오니까 많죠. 3만 명이다. 그중에 지금 민변이 1,200명이랍니다. 이것도 엄청 1,200명의 민변인데 또 저거들끼리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민변 회장 출신이 대법관 단계 김선수입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대법관, 우리법 연구의 회장은 대법원장. 이게 좌파 사법 그럴 때 이게 나라냐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고. 지금 1,200명이랍니다. 민변이. 근데 자기들끼리 민변 출신이 지금 회장했던 김선수 대법관 했죠. 그 부회장했던 김칠준 다산. 김칠준은 김혜경부터 전부 이재명 관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민변이 저거들끼리 또 사건을 몰아주고 당겨주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하니까 민변 변호사들한테 사건을 몰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민변을 살찌우고 있는 겁니다. 민변을 먹이 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탄핵 사건이 29번이면 몇 건이냐고. 전부 민변 출신을 몰아주고 있잖아요. 다 몰아주고 있어요. 이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본한테 강제징용 국가 간의 관계를 파탄내는 거 아닙니까? 또는 광우병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가 이익을 침해했고 무엇보다 또 더 황당한 게요. 민변이 간첩들을 주로 변호하는데 간첩들에게 육탄 변호를 합니다. 온갖 판사 기피 신청부터 시험 끌어가게 석방되도록 이 간첩들을 비호하고 변호하는 전부에 민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민변이. 이게 저는 두 번째로 우리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검찰에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운동권 출신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옛날에 서울법대 운동권 3인방 이야기했잖아요. 검찰 88학번에 심재철이라고 있지. 심재철. 이분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직접 총학 선거할 때 가니까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외치는 걸 제가 봤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라 그러더라고. NL 주사파, 심재철, 운동권 중에 유명한 운동권이다. 그 다음에 이 89학번의 이종건 그 부인이 박은정 국회의원 아닙니까? 1년에 정관에 100억 가까이 버는 이게 이종건 아닙니까? 89학번 운동권이죠. 그 다음에 90학번에 저하고 동기 김태훈, 즉 고금의 검사인데 김태훈이가 검찰 과장부터 잘 나갔잖아요. 그 김태훈이가 중앙지검에 4차장 할 때 대장동 유동규 씨한테 다 책임 떠넘긴 거 아닙니까? 김태훈, 민자당사 정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골수 주사파 운동권들이 어떻게 사법고시만 붙으면 나이가 어리면 검찰을 갔단 말이야. 요즘은 사상 검증을 안 해. 국가 간에 검증을 해야 되잖아. 투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검증을 해야 공직자가 되는데 검사를 안 해. 시험만 붙으면 이게 성적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성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게 정치 검사들도 완전히 좌파 사법 카르텔에 들어간 거예요. 좌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뭐 공천은 말할 것, 공수처는 민변 공수예요. 주로 민변 출신들이 공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민변에 영향이 있다. 공처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크게 그 판사들 우리법연구에 한 400~500명, 그 다음에 이거 민변 1200여 명, 그리고 이제 이거 검찰이나 공처에 있는 좌파 검사 이사들 다 합치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들에게 똘똘 뭉친 사조직입니다. 이사들에게 법치나 자유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좌파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자유우파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이게 무릎 떠도 구속합니다. 왜 이거 보세요. 왜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5명이 구속됐죠? 그런데 전부 다 우파입니다. 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아직 구속 안 되고 있죠? 문재인 아직 안 됐잖아. 될지 몰라도 김대중이는 아주 깨끗해가 구속 안 됐을까요? 왜 좌파 대통령은 한 명도 구속이 안 되고 우파 대통령만 5명째 구속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한 거예요. 우리 우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좌파 사법 카르텔이 무릎 뜯고 수사하고 판사하고 헌재까지 무릎 뜯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좌파 대통령은 한 명도 구속이 안 되고 우파만 5명째 구속이 되냐? 이걸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고요.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우파는요 양심적이고 법치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게 카르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대통령이 아직까지 멀쩡한 거예요. 우리는 법치를 지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좌파 카르텔은 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0원 하나 아무 죄 없는데 무릎 뜯어 결국 파면되고 구속됐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거 다스가 누구 건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우리 자유우파 대통령만 억울하게 구속됐냐? 이게 바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는 명백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사조직을 척결하듯이 반드시 이게 좌파 사법 카르텔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면을 벗겨서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